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건물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며 올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뿌연 하늘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조소희 기자가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오늘 서울 풍경입니다. 하늘은 회색빛에 건물들도 윤곽만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물안개가 핀 듯하지만 모두 미세먼지 때문에 탁해져 뿌옇게 된 겁니다.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여의도 63빌딩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약간 뿌해서 경치도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목도 칼칼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긴 했어요, 그래도. 야외를 계획했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서 어디 야외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실내로 한번 찾아서 오게 됐어요. 사흘이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강하다는 신조어 3한 4미처럼 찬바람이 잦아들고 공기 흐름이 느려지자 대기 중에 먼지들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기 정체로 이게 눌러진 상황이어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자 수도권과 충청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는 미세먼지 나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하루 확진자 3,3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만 오미크론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해외에서는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새로운 잡종 변이 델타크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방역 패스 적용이 확대되는데요. 백화점, 마트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유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 패스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안심콜이나 QR코드 체크인만 하면 됐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방역 패스가 필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는 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감당해서 시행을 해보고. 실은 마트는 마스크를 다 쓰고 이용을 하는데 먹는 음식점은 오히려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마트에 제한을 두는 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는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7일부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비교적 안정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오미크론 확진이 꾸준하고 해외에선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새 잡종 델타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키프로스 대학 바이러스 연구팀은 새 잡종 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 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델타크론의 국내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 추이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주말인 오늘도 앞다퉈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코로나 손실 보상을 약속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성을 겨냥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선 후보들 움직임,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충을 쏟아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위드 코로나였고요. 근데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취소로 방역 정책이 왔을 땐 저희부터 제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을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증금이 없어서. 이재명 후보는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한다. 선지원하고 후정산하자. 그런 여력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리용 부품 보유 기간을 늘려 제품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외부 공개 일정 대신 당사에서 앞으로 발표할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내일부터 마트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한 줄짜리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7만 원입니다. 봉급을 3배로 인상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제 내가 아들 대신 싸우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삶으로 지켜냈습니다. 고 배은심 여사의 삶을 정영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 그 옆에는 6월 항쟁 33주년 기념식 때 받은 훈장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급성 심근경색 시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오늘 새벽 쓰러진 겁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계속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좋으셨거든요. 백남기 쌤이 사모님 집에 가서 매주 사와서 고추장 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평범한 주부 배은심의 삶이 바뀐 건 1987년입니다. 아들 고 이한열 열사가 6월 민주화 항쟁 때 최루탄에 맞아 숨지면서입니다. 아들 대신 투사가 돼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길 35년. 어느새 그녀는 6월에 어머니가 돼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보니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는 아들 목과 다 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없었고 80 넘는 나이에도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한열 열사가 민주유공자가 되는 걸 보진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오늘 밤 배 여사 빈소를 잇따라 찾을 예정입니다. 분향소는 서울 이한열 기념관 3층에도 마련됩니다. 배 여사는 모레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을 지나 광주 망월동묘역 아들 곁에 잠듭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점점 격해지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귀국편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 낮이고 밤이고 총소리가 들리고 또 인식표가 없으면 시위대로 간주해 사살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조준 사격을 허가하자 수도 알마티 거리에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연료비 폭등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는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 착륙한 한국인들은 호텔에 몸을 숨긴 채 기약 없는 귀국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문에서 좀 멀어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고요. 네네. 어제도 낮이든 밤이든 안 가리고 총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A씨는 현재 알마티에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고 국외 전화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예,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과 연락할 수단도 없는 상태입니다. 호텔에서 귀국편을 기다리는 한국인들 중에는 7살 아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토가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항은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교민은 공항에 있는 군으로부터 인식표가 없으면 시위대로 간주해서 사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대책반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귀국편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시위로 5,000명 넘게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윗집 만난다는 말이 있지요. 층간소음이 고민인 분들이 오죽 많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보면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라더라, 샤워 소리도 층간소음이라더라, 온갖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도끼로 문을 찍고 급기야 살인까지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한 층간소음, 그 끝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풀려면 먼저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겠죠. 야야야야 조용해. 밑에서 뭐라 한다고. 저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항의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이가 없네. 대법원 판결을 오해해서 나온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층간소음에 항의한 아랫집에게 접근 금지를 확정했습니다. 1, 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조롱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 집 앞에서 서성이기, 이런 과한 행동이 문제였죠. 심지어 그 윗집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라면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정 다 빼고 연락만 하면은 나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닙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서 급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아파트에서 정한 이런 규칙, 법을 모르고 만든 겁니다. 기준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보니 감이 안 오네요. 다른 소음과 비교할까요? 애들이 뛰면 약 40에서 45데시벨, 성인은 약 55데시벨입니다. 청소기 소리가 약 35데시벨, 피아노 45데시벨, 망치질 60데시벨 정도입니다. 다만 이걸 어기면 처벌될까요? 행정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어긴다고 해서 형사처벌 될 수가 없고 참을 수 없는 소음이 고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폭행될 수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중재 기관은 있지만 강제력이 없거든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은 한데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니죠. 뭐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도 몇 천만 원이 안 되는 판국에 이걸 뭐 얼마를 주겠어요? 뭐 줘봤자 뭐 한 몇백만 원이. 너 이거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약에 받쳐서 소송까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주거 침입 시비가 걸릴 수도 있으니 들어가지 마시죠. 윗집 문틈에 손을 넣고 문 열라며 소리치고 윗집 주민 손을 꽉 잡은 남성. 손을 밀어넣은 게 주거 침입, 손을 잡은 게 폭행입니다. 쪽지를 붙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란 말도 돕니다. 과한 해석이죠. 저는 이렇게 틀렸다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스토킹이라는 그 기본 용어의 뜻에는 지속성하고 반복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쪽지 한번 붙이는 거는 한 번이잖아요. 이 정도 쪽지가 처벌 대상일 리는 없겠죠. 이 정도는 돼야 협박이든 뭐든 처벌 대상이겠죠. 스토킹 처벌법은 갓 나온 따끈한 법입니다. 층간소음에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모릅니다. 이야기는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직업이 없어도 전액 할부로 차를 살 수 있다는 광고 많죠. 빚내서 빛나는 인생 살자며 수입도 없이 할부로 수억 원 되는 수입차를 덜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대출을 못 갚아서 차는 뺏기고 빚만 고스란히 떠안는 처지가 된다는데요.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살에 제네시스를 산 A씨. 이제 차 타고 싶고 이제 연애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이제 기본적으로 바다는 가고요.
뭐 을왕리가 됐든 뭐. A씨가 차를 사자 친구들도 금세 차를 샀습니다. 폭포가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부류들이 쫙 모여 있어요. 유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쓰는 비용이 기름값만 70만 원 썼어요. 평균적으로 한 170, 180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많게는 200. 20대, 30대가 주류인 한 카푸어 오픈카 톡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빚을 내서 빛나는 인생을 살자며 대출 방법도 알려줍니다. 수입에 비춰 훨씬 비싼 차를 사는 소위 카푸어가 되는 길은 대출입니다. SNS나 유튜브에는 신용도 낮고 직업도 없는 20대가 전액 할부로 차를 샀다는 인증 사진이 넘쳐납니다. 뭐 여유 자금까지도 주니까 연락해 본 적 있어요. 영정사진이라 불러요, 저희는. 그거를. 하는 순간 끝났다. 차량값 전액 할부는 물론이고 추가로 수리비부터 기름값, 튜닝비 등 여유 자금까지 대출해주는 겁니다. 23금융권은 차량 시세의 110%까지 대출해줍니다. 이런 거래 일반적인 중고차 딜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신용조회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럴 순 없잖아요. 다 보여드리고 막 카센터 갔다 오고 해서 딱 조회했는데 뭐 신용 9등급, 뭐 신용 8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사실 답이 없으니까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용이 낮은 고객만 상대하려는 딜러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1200이잖아요. 근데 막말로 1500에 사가라 그래도 사가야죠. 난 정말 차를 타고 싶으니까. 더 고마진을 창출하기가 쉬운 거죠.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차를 팔기도 더 쉽습니다. 편법과 불법도 동원됩니다. 일단 본인 명의로는 전혀 할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사시는 어머니 명의로 지금 진행을. 면허도 없는 부모님 명의로 차를 사게 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작업 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소득급여를 찍는다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3개월치를 이제 넣었다 뺐다 해서 날짜만 바꿔갖고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차를 사면 나중에 유지가 힘들다는 걸 깨달아도 차는 팔 수 없습니다. 차를 팔려면 대출을 다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60개월 할부로 산 2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예로 들면요. 1년 뒤 차 시세가 1,5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남은 대출금이 170만 원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차를 압류당합니다. 85%는 차를 캐피탈이 뺏기는 경우가 돼요. 거의 뭐 3개월 딱 되면은 그날 딱 와서 가져갈 거예요. 체크카드나 뭐 급여통장 이런 것도 압류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용불량자 되기 때문에. 사다가 선불 유심 껴줬어요. 그렇죠. 차를 잃으면 대출도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대출은 고스란히 남고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장 좋은 차를 타겠다는 눈앞의 유혹이 대출의 늪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패스를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런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주말 사이 무려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예방접종을 거부하다, 강제접종 금지, 팻말에 적힌 문구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독일 곳곳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연방 하원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의원들이 투표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함부르크에선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이들을 놔둬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베를린 시위에선 차량과 자전거 약 200대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반발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속에서도 우산과 우비를 들고 시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Et là, on vous inocule un produit tenu sous secret, mais c'est vachement grave. On dépense des centaines de milliards et on s'aperçoit que c'est inutile au bout de la 4e dose. 수도 파리를 포함해 주말 사이 1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규모가 지난달 시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백신 증명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기차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남부 몽펠리에 도시에선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난 희대의 사기극이죠. 피 한 방울로 질병 250여 개를 파악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서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가 됐던 엘리자베스 홈스가 결국 6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제2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기까지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듯 검은 터틀넥을 입고 무대에 선 여성. To eliminate the tubes and tubes of blood that traditionally have to be drawn from an arm and replaced it with the nanotainer. 피 한 방울로 암, 당뇨 등 250여 가지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의료계의 아이팟이라고 불리며 홈스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의 현란한 말솜씨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The youngest billionaire in the world. Is that heady when you hear that? You know, it's not what matters. What matters is how well we do in trying to make people's lives better. 루퍼트 머독이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등 쟁쟁한 사람들이 투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You founded this company 12 years ago, right? Tell them how old you were. I was 19. So 기업 가치는 90억 달러, 약 10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When you think that they've taken this blood sample and they put it in this device and it pops out a result, what's really happening is the moment you step outside of the room, they take that blood sample, they run it to a back door, and there are 5 people on standby that are taking this tiny blood sample and splitting it amongst 5 different machines. 애초에 그런 기술은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스토리텔링과 캐릭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걸 간파한 홈스는 갈색 머리를 금색으로 염색했고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터틀넥만 입었습니다. Do you think she wanted to be the next Steve Jobs? She just really idolized him. I think she created a world where she was Steve Jobs for a little bit. 홈스의 신화는 내부 고발자들과 한 탐사 기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과 협력했다는 것도,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제약사 화이자가 기술 검증을 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테라누스 기업 가치는 영원이 됐고 결국 2018년 청산됐습니다. 총 11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Have anything you want to say? 증언 과정에선 모른다는 답변을 600번이나 했습니다. I don't know specifically. I'm not sure. I don't know exactly. I just don't know. 배심원단은 사기와 공모 혐의 4건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곧 있을 판결에서 각각 최대 20년, 총 80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증 안 된 기술에 대한 맹신과 과대 포장된 기업인, 거기에 쏟아진 언론의 찬사. 스티브 잡스를 흉내냈던 이 희대의 사기극은 애플 TV가 영화로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달파 멸콩. 어제 오늘 계속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죠. 어제 윤석열 후보 이마트에서 장을 받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달걀, 파, 멸치, 콩이 적혀 있었죠. 멸치와 콩, 줄여서 멸콩. 이렇게 되니까 요새 인스타그램에 한창 멸공 올리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호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 나옵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관련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집에서 가까운 데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가까워서 이마트 간 거다라는 건데 AI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마땡, 위키우는 쓱땡에서 주로 장을 봅니다.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런데 이 영상에 다운받으면 제목이 YJ 러브로 돼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같죠. 결국 정 부회장의 멸공에 호응한 걸로 봐야겠죠. 국민의힘 인사들도 따라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마트에서 멸치랑 콩 그리고 자유땡땡 사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멸공, 자유 이렇게 적었고요. 김현주 부대변인도 똑같이 샀다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다 함께 멸공 캠페인 어떨까요? 그리고 멸콩 앞에 있는 달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다른 영어로 문이니까 달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을 깨트리고 멸공하자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게 개사과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작년 10월에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발언 사과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됐었죠. 먹는 사과와 또 제가 아끼는 제 가족 같은 강아지와 이런 것을 사과는 개나 줘라라는 거로 국민들이 생각하실 줄 정말 그거는 제 불찰이지만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달파 멸콩은 보수 지지층 결집 전략일까요? 멸공이란 말 자체가 체제 경쟁 한창이던 옛날 과거 단어란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을 지켜봐야겠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암모닝 시작이냐? 오늘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논평 첫 문장입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암모닝으로 결정된 듯하다.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위원장의 안철수 대통령감 의문 인터뷰에 대한 반박 논평입니다. 뱁새가 공황의 뜻을 알 수 없다. 암모닝은 안철수 더하기 굿모닝입니다. 아침 인사 대신에 상대 후보 비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암모닝으로 결정된 듯하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후보 공격 시작한 거냐, 견제 시작한 거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발전 어젠다는 중요하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어제 처음으로 안 후보 비판 선대위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모닝을 이용한 신조어 2017년 대선 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문모닝, 암모닝이란 말 생겨났죠. 국민의당이 5년 전 암모닝이란 단어를 다시 꺼내든 건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치에 와서 이제 배운 게 있다면 상대방이 비난이 시작될 때 제가 잘하고 있다 그 증거가 됩니다. 자, 암모닝이 더 거세질지 수그러들지 앞으로 안 후보 지지율에 달려 있겠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다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 살맛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 또 기초생활수급비를 아껴서 나보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선뜻 내놓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보경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낮에는 에어컨 설치, 밤에는 석유 배달 일을 하는 김순규 씨. 이제 칠순이 눈앞인 나이에도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많을 때는 3일, 4일, 3, 4일 없을 때는 일주일에 한 건도 없을 때도 있고. 번 돈의 절반가량을 기부단체 운영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지역 소상공인 기부체 기부천사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 몸으로 하는 봉사를 못한다는 힘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뭘 하면 좋겠냐 하다가 이제 한때는 회원이 170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의 10년간 기부한 돈만 7,600만 원이 넘습니다. 모두를 힘들게 한 코로나는 회원 수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어깨는 더 무거워졌지만 마음의 짐은 덜어지는 기분입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승유 회장님을 만나서부터 회장님도 넉넉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죠. 저희한테는 지금 코로나라서 너무 힘든데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인 84살 유영애 할머니는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요양보호사 없이는 생활이 안 됩니다. 이런 유 할머니도 1년 전부터 해외 결식아동을 후원 중입니다. 제가 월드비전 후원자로 이제 제가 했어요. 이랬더니 할머니께서 대뜸 나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클 때 없이 살아봐가지고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도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나도 한 가지라도 뭘 해봐야 되겠다. 통장 잔고는 거의 없지만 기부금을 잘 빠져나가게 하려고 돈을 채워놓습니다. 진작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며 평생 기부를 끊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살지는 못해도 내 사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좀 형편이 좀 안 나아지겠나. 이들은 기부라는 게 많은 걸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몸소 알려주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눈과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충청, 영서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